집중력, 유아기 때 형성될 수 있는 정서이죠. 모든 것에 우리가 몰입하고 성공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력의 정서가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교재와 서재와 책을 읽더라도 집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해도 그걸 어느 시기에 영유아 때인지 유아기 때인지 초등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 집중력은 다 다릅니다. 수능생에게 집중력이라고 그런다면 반드시 몸이 체력이 딸릴 때는 잠시 잠을 잔다, 또 어떤 당분을 먹는다, 또 충분히 그 모든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수능생에게 관계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란다 그러면은 토탈로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맞이하는 애들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1년 차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또 3년, 4년 차에 따라서 엄청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안정된 또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무엇인가 재밌고 즐거웠을 때 집중한다는 것은 가장 힘들어요.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안식처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엄마와 아빠가 늘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웃음소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속에서 대화가 있다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렇지만 누군가 굉장히 분노가 있고 거친 소리가 있고 싸움 소리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절대 안정감이라는 건 없어요.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은 발휘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유아기 때는 무엇이냐? 가정에서 가장 이 아이들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모, 엄마, 아빠의 따뜻한 미소와 엄마, 아빠의 편안한 대화 소리와 가정 속에서 기복이 심한 감정과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가정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뭐예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이겠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그래요. 엄마는 혼자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죠. 그럼 반드시 아빠의 평안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돼요. 아빠도 마찬가지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의 따뜻한 사랑과 아늑함을 받을 때 이 사랑들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정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아이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이 자체가 나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진 않아요. 주변 환경과 주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웃음소리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유지했을 때 그 다음에 것을 욕구를 채우려고 아이들은 욕심을 내지요. 가정에서 늘 싸우고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울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언제든지 사라지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늘 공포에 시달리지요.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고 아빠가 싸우니까 무섭고, 이 무섭다, 두렵다라는 정서가 먼저 머리에서 와 닿으면 그 아이는 환경이 바뀐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과 몸과 하나가 일치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런 불안한 자세에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영유아 때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울면 어떡하지? 아빠가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환경이 놀라운 즐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불안하다. 그러면 거기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폭력이 강하기도 하고 강하게 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 조직 속에서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원에서 온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에서 본다면 아이가 의기소침하고 있다거나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다거나 또 정반대로 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교재를 주고 즐거움 거리를 준다고 해도 그거에 관심과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집중력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커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몸에 배 있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가 그 아이한테 모든 주변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다음 것을 향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무엇인가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독립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심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이고, 이것은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것은 내 거야. 이거는 내가 해서 내가 그 즐거움을 취할 거야. 그래서 그게 독립심인데, 여러분들 독립심이라는 것은 아이 스스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독립심은 엄마가 아이한테 밀어붙여주는 것이 독립심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독립심 있게 한다고 할지언정 엄마가 안 돼, 위험해, 엄마 도움이 필요한 거야, 엄마가 해줄 거야, 너가 할 수 없어, 너가 하면 실수해. 자, 이거는 엄마가 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어, 해봐. 실수할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그럼에도 해봐 라고 엄마가 먼저 차줄 때 그 아이는 독립심이 생기는 거죠. 독립심이라는 거 그럼 왜 하냐? 내가 하고 내가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드니까, 그것을 아이가 느낄 때 그 아이는 독립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수고해주고 애써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한 거잖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엄마는 오로지 그래, 안 다쳤잖아, 그래, 실수 안 해서 버릴 게 없잖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독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아픈 것보다 내가 보호해줬으니까 너는 다치지 않았지. 그러나 그 아이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도전해야 되고, 내 몸이 다칠지라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다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쳤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좌절 속에 있죠. 어떤 엄마가 내 자식이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내 몸을 먼저 경험을 하고,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냈을 때 이 아이가 만족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흐뭇해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내가 해줬으니까 어머님들은 다치지 않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 했구나,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놀랍다, 진짜 대단해, 진심으로 그 아이가 했을 때는 우리는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와요. 그럼 그 아이는 우와, 내가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네, 내가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엄마가 기뻐하시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건 다시 기쁨, 내가 했지만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이 나한테 다시 전가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기준이 절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가 되어서 좋아해주면 잘된 거구나, 잘한 거구나. 누군가 이것이 나빠 라고 말하면 이건 나쁜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해줘야지, 누군가 격려를 해줘야지, 지나치게 웃어줘야지, 지나치게 반가워해줘야지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그것이 만 1세 수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계속 혼난다, 누구한테 질타를 받았다, 누구한테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잘해서도 잘한 게 아니에요. 나는 늘 못하는 애, 나는 늘 부족한 애, 나는 어리석은 애, 그렇게 기억하죠. 왜? 상대가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가 했던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요.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지나치게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최선을 다한 것에 엄마는 격려해 주고 싶어, 정말 잘했어,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더 도전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또 뭐 어떨까? 격려 플러스 이 아이에게 살살살살 밀어주는 가운데 다시 성공의 계기를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이렇게 해나니까 엄마도 기쁘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좋네.
그래서 내 기준에 이 아이가 실수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우유를 200ml 엎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그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치워야 되거든. 뭐 치우기 뿐이에요? 돈까지 들었죠. 아깝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 몸도 피곤한데, 근데 그 아이는 또 다른 도전을 향해서 지금 과정을 밟을 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저렇게 화나는 거 보니까 나는 또 실패했구나. 실패가 아니라 그건 실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해석을 해줘야지. 이건 실수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너는 아직 인지가 안 됐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한번 다시 해봐 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독립심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독립심이 생겼어. 그럼 다음부터 뭐가 생기겠어요? 해볼까? 내가 했어도 엄마가 가져가서 뭐라 그러고, 내가 했어도 엄마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거거든요. 3살, 4살, 5살짜리가 무엇인가 성공했다 한들 30세가 넘은 엄마들한테 무슨 만족감이 있겠어요. 당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걔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아이가 저 발달에 맞게 저것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다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제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아이는 뭐가 생겼냐? 자기 애라는 것이 생겼어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 내가 의지가 생기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욕심을 갖고 이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독립심이 생겼어. 그 다음에 무엇을 마련해야 돼요? 3번째, 동기부여를 알려줘야죠. 앞으로 네가 이것을 할 건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것이 좋을 거야. 너에겐 굉장히 기쁜 일이야. 너에겐 좋은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3살, 4살, 5살 그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때 아이들은요,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친구랑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 놀았으면 좋겠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반갑고 왠지 문 밖에서 애들이 소리가 나면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그 발달이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어떤 거리를 마련해 준다면 이 아이는 좋으니까 가는 거고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리 좋아도 엄마랑 단둘이 집에서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의지를 자꾸 꺾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좋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놀이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블럭을 좋아합니까?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애들은 사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3살짜리가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친구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함께 노는 곳이고 그 안에 거리가 있으면 이런 동기를 마련해주고 그 아이한테 또 이런 것이 어디에 좋다라는 거, 거기 가면 친구가 있어, 함께 만날 수 있어, 거기 가면 함께 놀 수가 있어, 거기 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기분이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준다면 그 아이는 거기서 몰입하는 정신력을 또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환경을 마련해 주죠. 자, 그 속에 이제 들어갔어. 친구도 있어, 놀이기구도 있어, 그리고 다양한 거리도 있어. 점차적으로 이제 길들여지죠. 그 속에서 무언가 자꾸 해내려고 하는. 자, 근데 언제까지나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있다면 또 의지가 약해져요. 왜?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넣어주냐? 지속적인 환경. 지속적인 환경은 뭐냐? 내가 오늘 이것을 다 했어. 충분히 놀았어.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인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그 다음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 가지고 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 이제 또 포기하죠. 의지가 꺾여지죠. 다음 것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응용도 해줘야 되고 심화도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로운 것도 바꿔주면 애들이 막 흥분하게 돼 있죠. 또 신선한 기분으로 또 새롭게 도전을 하죠. 이것을 지속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정된 가정, 건강한 가정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독립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요. 동기부여 문화센터라든지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친구 있는 집에, 가정집에 갈 수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새로운 교구가 많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3가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지속적인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고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를 끄집어서 뭔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올라가면 4학년 올라가면 5학년 교재가 나와요. 5학년 교재가 나오면 6학년 교재가 나오고 6학년을 졸업하면 또 중학교 교재가 나오고 계속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재와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 아이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 집중력이 형성되고 인내심이 형성되고 질서가 형성되는 이 정서 시기에 유아기 때 집중력이 형성될 때 무엇인가 지속적인 관계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무려 애들이 한 17개월 이상 되면 자기 의지가 있고 나의 표현을 하고 말귀를 알아들어요. 소통이 조금 되는 경우에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언어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24개월 정도 된다면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서 자기 뜻을 내포해요.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할 뿐이지 알아듣기는 하지만 나의 뜻을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24개월 넘어 말을 하면서 소통이 되는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무엇인가 지속적인 관계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지루해하고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실투성인 이 아이들한테 누군가 새로운 것을 줄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부수면 어떡할까? 또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어떡할까? 정신없으면 어떡할까? 누군가 이 아이들한테 올바른 정서를 심어주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런 친구들을 구성을 해줘야 되고 서로 다양한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지만 이 다양한 아이들이 같은 분위기에서 휩쓸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 변형을 하고 응용을 하고 심화를 했을 때 그 속에서 함께 빠져들게끔 무슨가 환경을 마련해준다 그런다면 전체를 애들은 끌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조용히 하자라고 하면 조용히 하지요. 어린 연령들은 그게 아니죠. 조용히 하자라고 한다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노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거리를 줘야 되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이 작은 아이들의 환경을 끌어내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드는지 정성과 열정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지속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도 3월 달에 있었던 교구가 3월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애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마라. 여기서 그대로 가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와서는 새로운 교구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그 재미가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세팅이 안 해주잖아요. 애들 다 뜨고 일어나고 날라다닙니다. 그러나 교구가 새로운 게 오고 새롭게 바꿔주고 또 변형을 해주고 지적인 능력 있는 만큼 발달에 맞게 계속 그 아이들 머리를 긁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도전해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몰입하는 것을 바로 집중이라고 하지요. 놀다가 또 노니 또 내주고 놀다가 또 주니 또 하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의 습관이 되고 이 아이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이가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거기서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환경을 마련해 준다. 거기에서는 심화가 있어야 된다. 응용을 해줘야 된다. 새로운 것을 계속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멈추지 않게 해준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지속적인 환경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발달에 맞게. 그건 여러분이 해줄 수 없어요. 그건 문화센터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집중력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매일 일상생활에 늘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고 집중력이 계속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서 이 아이가 습관처럼 그 시간을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럼 그 아이는 그 장소 갈 때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나의 일상이라 그러면 머리에 내가 2시간 이상 하루에 습관적으로 24시간 주기로 2시간 이상 그 환경에 접목하고 그런 집중력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이 아이를 두면 그 아이는 이것이 몸에 배고, 몸에 밴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은 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입해서 집중하다가 어느 날 이것을 딱 끊겼을 때 아이들은 또 막 정신이 없죠. 여러 가지 마음이 혼돈스럽고 그런 상태에 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걸. 이걸 무려 3년, 4년.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습관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몸에 충분히 배죠. 3년간, 4년간을 누군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해줘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바꿔준다는 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제 젖어들었어요. 자, 4번째 지속적인 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올바른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속에서는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환경이, 몬테소리 교실의 환경이 제대로 된 정리가 안 됐더라면 이 아이는 아무리 그것이 재미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 내가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될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갖다 놓기도 쉽고 끄집어내기도 쉬워요. 근데 이런 정리정돈들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다음부터 혼돈스러워요. 모든 시작과 끝은 정리정돈입니다. 왜? 여러분들 집중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서 집중을 하냐. 그 아이가 성공 여부도 있지만 모든 집중력이라는 건 세상에서 나중에 그 집중력이 활용되는 부분은요. 나중에는 시간적인 거에 대한 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것을 성취해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시험을 본다고 그래도 내가 1시간 내에 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몰입되고 집중력 있게 일을 한 사람들은 짧은 시기에 수많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리정돈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이 환경에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발품 팔았죠? 소문 들었죠? 그런 환경에 접목되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내가 갔어. 이제 엄마들 노력했어. 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 여러 가지 교구와 응용력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객관성 있게 얘네들 다 끄집어내. 그리고 친구와 친구를 뭉쳐. 또 혼합도 해. 그래서 환경을 마련해줬어. 근데 여기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체계를 밟아 나가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집중력에서 가정 속에서 이미 정리정돈 속에서 익숙한 아이들은요. 굉장히 머리에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옷을 넣는 장소, 가방을 넣는 장소, 약을 찾아오면 약을 어디 가서 찾는 거, 손톱깎이를 찾으면 어디 가서 손톱깎이를 찾는 거,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집이 있어요. 그 제자리에 집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는 늘 엄마가 손톱깎이 갖고 오너라 그러면 엄마가 손톱깎이 하면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가는 방향이. 늘 거기서 손톱깎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손톱깎이를 갖고 와요.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가면 손톱깎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와서 얘는 손톱깎이를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자라고 말하면 다시 손톱깎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제자리를 어딘가 몰랐다. 그러면 아무데나 두겠죠. 그럼 다음에 내가 손톱깎이를 필요해도 이 아이가 스스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을지를 몰라요. 놓는 것도 자기가 놓았지만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벌써 거기서 몰입이 됐고 집중을 했고 내 안에 머릿속에 합리적인 사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질서가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주방기구는 어디다 놓고 지우개는 어디다 놓고 수건은 어디 있고 네 옷은 어디 있고 양말을 벗으면 어디다 갖다 놓고 자 현재 우리 원생 다니는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현재 여기 다니는 3살짜리도 내가 교구를 갖고 와서 매트를 깔고 이름표 갖다 놓고
다시 다 했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만약에 프린트물을 했다, 이것을 결과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집에서는 뭐냐, 얘가 알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자리는 여기야, 이 자리는 여기야. 어떤 물건도 자기 집이 있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그 아이는 정리정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 같아요. 그것이 집중력을 갖고 있는 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이 정리라는 것은 시간을 빨리,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이 정리라는 것은 짐 정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보 정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자료를 다 갖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즐겨찾기에 제대로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 폴더에 적당한 곳에 탁탁탁탁 알아서 넣어놔야 되는데, 제대로 된 폴더에 넣지 않는다면요, 컴퓨터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찾지 못할 때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언제까지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늦장 부리고 늦게 제출하게 되고 찾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정보를 빨리 정리하는 거, 정보를 빨리 찾는 거,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이 AI 시대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까? 우리한테는 수많은 노트가 나온 것 중에서 에버노트라는 것도 있죠. 정리정돈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이거를 끄집어내서 내 것을 저장할 수 있죠. 내 컴퓨터에 있든 핸드폰에 있든 노트북에 있든 어디 가서 USB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내가 그 아이디어만 치고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들이 탁 나오면서 그 속에서 내가 기록만 하면 계속 거기서 업그레이드 돼서 얘가 계속 저장되는 거죠. 놀랍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것을 쓰려면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그래 놓고 내가 검색에 무엇 단어 하나만 치더라도 그거는요, 어디 가도 다 뽑아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폴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정리정돈의 모습과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일을 체계를 잡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처음 들어오시잖아요. 일머리가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또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오자마자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지하가 있는 곳은 지하를 가겠지만 1층이 있으면 1층부터 3층까지 무엇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내가 책을 필요할 때 책을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 교구가 필요할 때 어느 감각교구는 없고 문화교구는 어디 있고 프린트물은 어디가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느 폴더에 뭐가 있고 이것부터 전체를 다 인식하고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걸 전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습득합니다. 모든 정보를 깨뚫지요. 정리정돈된 거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 일머리 없습니다. 일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한 사람들은 뭐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에서 본인이 먼저 철저하게 하고 그런 곳에서 일하길 원하고, 설사 조직이 정리정돈이 안 됐다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정리정돈부터 해요. 폴더를 다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문서화시키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걸 자주 쓰는 거니까 손에 가까운 곳에 있고 이건 가끔 쓰는 것이니까 뒤에다 넘겨도 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리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집중력 있게 일을 성취감 있게 도전하는 거죠. 이 정리라는 거. 어떤 지속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그 환경 속에는 반드시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습관입니다. 무엇을 어디에다 놓는 거. 그 아이, 그러니까 얘가 물 하면 물 주전자와 물을 떠서 그 아이 입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디 있는지, 냉장고에 열면 여러분들의 사이즈의 물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물병을 냉장고에 넣고 아이가 냉장고 열어서 자기 물병 가지고 자기 컵 가지고 어디 가면 컵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따라서 먹는, 이게 이 자체가 정리정돈입니다. 이 아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편리하게끔 사용하게끔 허락하는 거, 그것을 배려하고 마련하는 거, 세팅하는 거, 여기서부터 정리정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시간의 규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것들도, 어느 것들도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이들 우리가 등원하는 순간부터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죠. 왜? 시간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형성되거든요. 9시 반에 와서 10시 반, 11시까지 교구를 해. 그 다음에 정리하고 무엇을 해. 그 다음에 정리하고 무엇을 해. 이것은 이미 선생님들이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간에 제한적인 것을 두지 않으면 아이들은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손님이 2시에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것저것 서두르고 나니까 12시네 벌써. 자, 2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움직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일을 하지요.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규제를 두지 않았다라면 마냥 게으러지고 아니래.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시킬 때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거 하지 않는다면 너한테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너가 이 시간까지 하지 않는다면 놀 수 없어. 너가 이 시간까지 한다면 갈 수 없어. 우리는 이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돼. 이것이 시간의 규제고 제한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시간 내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의 제한을 안 두지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상을 다 해주죠. 다음부터는 빨리 해야 돼. 자, 그 대신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서 그 시간을 맞추고. 네가 이 시간까지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 그럼 그 시간까지 안 했었으면 주지 말아야지요. 주지 않고 그 대가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니 이 아이는 뭐예요? 그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딴 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장난감을 만졌어요. 밥 먹다가 TV를 봤어요. 밥 먹다가 저기 가서 무엇인가 끄집어 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산만하다. 주위에 다 산만하다는 거예요. 주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관심 있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의 제한적이라는 것은 밥 먹는 것도 시간의 제한적. 이때까지 먹어야지 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너가 이때까지 해야지 우리가 키즈팡팡 같이 갈 것 같아. 근데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은, 엄마들은 아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의 규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 가면 모든 게 다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모이세요라고 해서 통일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하고 함께 동행해요. 무엇을 할지언정 그 아이가 시간과 함께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집에서는 시간에 규제받을 게 없거든.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정해줘야 되고, 네가 TV를 본다 그러면 몇 분이라는 거 딱 정해주고, 그럼 그 시간 내에 애가 해야 돼요. 학교 가면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때까지 이거 해야 돼. 근데 애들 안 해요. 딴짓을 하고 장난치고 놀고, 심지어는 지우개 똥 갖고도 놀고, 연필 굴리고 놀고, 옆에 지금 머리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 내에 안 해. 이런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물쩡하고 단호하지 못했어요. 혼낼 때 단호하게 혼나고 이 아이한테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보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내가 그 시간 내에 안 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불이익이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그 시간에 몰입해서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경험케 해라, 맛보게 해라. 그 아이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체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 시간 내에 하려고 집중합니다. 그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중력을 몰입하기 위해서는 뭐 주변 환경들을 좀 아이들 소음이 없게 한다, 뭐 불안 걱정들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집중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몰입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집중력이에요. 엄마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럴지라도 그 아이는 집중해서 해야 돼. 왜?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성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집중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이 방해하지요. 소리 나오지요. 내 컨디션 안 좋죠.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뒤로 제끼고
내가 시간과 힘과 열정을 쏟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없애줘야 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지라도 물론 애들일 경우 막 동생이 와서 뺏어간다. 근데 그럴 때는 안 되지. 문을 딱 닫아놓고 넌 들어가면 안 돼. 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형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방 안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들은,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이 늘어나고 도전하는 것이 더 심도가 있고 깊어요. 근데 연령차가 2년차, 3년차 막 그럼 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무조건 같이 놀으래. 같이 놀면은 집에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작은 아이하고는 그거 안 맞거든, 수준이. 그 아이가 혼자 놀고 싶을 때는 방에 완전히 넣어줘서 보호막을 쳐줘야 돼요. 작은 아이는 내가 데리고 놀아야 돼요. 아이가 내가 낫다고 해서 같이 놀아라 절대 안 됩니다. 큰 아이한테 집중력을 몰입하기 위해서는 걔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방에 절대 동생을 못 데리고 가게 한다든지, 동생을 방에서 엄마가 같이 데리고 논다고 한다든지, 큰 아이한테 집중하는 것을 작은 애하고 같이 놀면서 집중해라,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싸우는데 그 동생하고 어떻게 같이 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놀아야 된다. 형제가 우애가 있어서 싸우면 안 된다. 싸우게끔 여러분들의 기회를 줍니다. 아이한테는 실컷 혼자 할 수 있게끔 막아줘야 돼요. 연령차가 1년, 2년 차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 둘났잖아요. 물론 걔네들 둘라면 나중에 유익해. 애들한테 유익한 거 맞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얘네들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대타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큰아이가 무엇인가 몰입할 땐 작은 아이를 내가 데리고 논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해줘야지 그 아이가 몰입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가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이거 언제까지 하자, 몇 분까지 하자, 그런 제한적인 거 두는 거 괜찮습니다. 목욕 몇 시까지 하자, 그리고 나오자, 밥 어떻게 먹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훈련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은 집중력이 뛰어난다. 지금 현재 이 영유아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것이 만약에 1단계인 가정에 안정된 건강한 가족 형태가 없다, 다음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것을 먼저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명단을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의 발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번 여러분들 이제 사전조사서를 보면서 제가 참 좀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아이하고 이렇게 아킬레스건 가지고 싸웠을까? 그럼 얼마나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속상하고 짜증이 나요. 충분히 원장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 아이 발달, 내 아이가 원래 어리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수긍하고 사시는 것 같아. 근데 나와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원 생활을 한번 보세요. 원 생활을 그대로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걸, 여러분들은 상담 이런 걸 요청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발달을 모르시더라고요. 내 아이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는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화가 안 돼 있는데 4단계, 5단계에서 얘가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이래요. 집에서 가정 형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애는 그 다음 딴 것들을 너무 능숙하게 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몇 달간 안 나왔을 때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그 반에서 세팅해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차등이 나죠. 그럼 몰입하기 힘들어요. 환경이 못 따라가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얘 발달이 여기 안 맞으니 한 연령 낮춰서 여기 보낼까요? 그건 엄청나게 싫어하죠. 요번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봉사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한다면 어머님들 오셔서 봉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생각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아요. 물론 고생할 때도 있어요. 영화방 같은 게 고생하죠. 그러나 유아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스스로 하는데요, 뭘. 그죠? 뭐 앉아있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 하루 종일 그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러나 오셔서 첫 번째 목적은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발달이 어떤지를 보시고 이 환경이 어떤지를 와서 직접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생각이 나요. 제가 명단을 뽑았죠.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시간이 지금 2주밖에 안 남고 가정보육인데 2주와 그리고 그 다음 가정보육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를 독립심 있게 차버려라. 그 아이가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애가 가진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갖게 해라. 때가 돼서 친구를 만나고 환경을 마련하고 그런 시스템 있는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지속적인 환경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충분한 다음 단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화와 응용이 넣어줘야 된다. 그 속에서는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제자리에 또 모든 것을 제 위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찾아서 그 환경을 이 아이가 이용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적 제한을 둬야 된다. 지금 유아기 때는 이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이걸 필요하면 저절로 애들은 하게 돼 있어요. 이상. 이런 집중력이 생길 때 우리 아이들은 성취감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몬테소리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의지가 없는 애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애가 와요. 의지가 얼마나 뚜렷한지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병 중에서 병은요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불안한 애들 절대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저 누워요. 그저 누워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보면 종일 늦게 있는 아이들은 긴장을 안 해요. 하루 종일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해서 모든 시간을 새로운 걸 갖다 줘도 안 하더라고.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신선하게 알차게 있다가 내가 갈 시간에 딱 하면 이 아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하는데 5시 반, 7시 반 사이에 가는 아이들은요. 아무 때나 누워요. 이래도 지루하고 저래도 지루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맛을 경험하려고 안 해요.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성취감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욕심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멋진 아이들이 되어서 이 지식이 들어가서 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의 삶에 유익하고 또 각자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셨죠?